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양치질을 합니다. 식사 후에도 바로 칫솔을 들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하루 3번 꼬박꼬박 양치하는데 왜 치과만 가면 돈이 이렇게 들까? 단 음식을 줄였는데도 왜 치아가 점점 시릴까? 잇몸이 약해진 건 나이 탓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60세 이후 치과 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양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치아가 더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과 내원 환자 중 치아 뿌리 마모와 잇몸 퇴축으로 치료를 받는 비율이 3명 중 1명에 이릅니다. 충치 때문이 아닙니다. 세균 때문만도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양치 습관 때문입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담배도 안 피우셨고 단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식사 후 바로 양치. 본인은 늘 치아 관리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물을 마시면 전기가 오는 것처럼 시리기 시작합니다. 치과 검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충치는 거의 없었지만 치아 뿌리가 V자 형태로 닳아 있었고 잇몸은 이미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치료비 견적을 들은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아는 단단할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보호받을수록 오래 갈까요? 많은 분들이 치아를 돌멩이처럼 생각합니다. 세게 문질러도 괜찮고 자주 닦을수록 좋다고 믿죠. 하지만 치아는 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리 위에 얇은 보호막이 덮인 구조에 가깝습니다. 식사를 하면 입안은 산성으로 변합니다. 김치, 과일, 커피 한 잔만으로도 치아 표면은 잠시 말랑해집니다. 이때 바로 칫솔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갔던 피부를 거칠게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표면이 깎여 나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60세 이후에는 치아 수명을 단축시키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왜 양치를 열심히 할수록 치과비가 늘어나는지, 99%의 노인이 모르는 결정적인 타이밍 실수, 그리고 돈 들이지 않고 치아를 지키는 생존 규칙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언제 양치해야 하는지, 어떤 치약과 힘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반복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습관까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양치질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순간, 그 결정적인 타이밍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치질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배워오셨을 겁니다. 식사 후 바로 깨끗하게. 이 말이 평생 몸에 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원칙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치가 치아를 살리는 순간과 망가뜨리는 순간이 분명히 나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입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음식 속 당분과 산성 성분이 침과 섞이면서 치아 표면의 산도 pH가 급격히 내려갑니다. 쉽게 말해 치아 겉면이 잠시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치아가 뜨거운 물에 잠깐 담긴 플라스틱처럼 말랑해진다고요. 이때 칫솔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 표면에 잔기스가 나듯 치아 겉면도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손상은 하루 이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3년, 5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찬물에 시리고 양치할 때 따끔거리고 결국 치과에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1시간이나 놔두면 충치 생기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충치는 그렇게 빨리 생기지 않습니다. 충치를 만드는 세균이 음식 찌꺼기를 분해해 산을 만들고 그 산이 치아를 실제로 손상시키기까지는 최소 24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반면 식사 직후 강하게 하는 양치는 그날 바로 치아를 깎아버립니다. 보호막이 벗겨진 치아는 그 다음부터 훨씬 쉽게 시리고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생존 규칙은 이것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칫솔이 아니라 물부터 사용하세요. 물로만 입안을 충분히 헹구는 것, 이것만으로도 산성 환경은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그리고 침이 다시 분비되면서 치아 표면은 서서히 원래의 단단함을 되찾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평균적으로 약 40분에서 1시간입니다. 이후에 양치를 하면 같은 힘으로 닦아도 치아 손상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회복 과정의 핵심은 침입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미네랄이 들어있는 자연 보호막이자 복구 재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침의 양과 질이 함께 줄어듭니다. 혈압약, 수면제,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입이 마르다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죠. 이런 상태에서 식후 즉시 양치를 반복하면 치아는 회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잠깐,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해보세요. 양치 후에 오히려 더 시린 느낌 자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타이밍이 어긋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같은 양치를 해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치과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노인 치아가 특히 취약해지는 진짜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칫솔로 같은 치약을 쓰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치아가 오래 버티고 어떤 사람은 60대부터 급격히 무너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노인 치아를 보다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차이는 치아 자체가 아니라 치아를 둘러싼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침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11.5리터의 침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 침은 단순히 입을 적시는 물이 아닙니다. 칼슘과 인이 들어있어 마치 벽에 금이 가면 바로 메워주는 수리공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0세를 넘기면서 이 침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 빠릅니다. 입안이 자주 마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혀가 입천장에 붙은 느낌, 말을 오래 하면 목이 타는 느낌,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치아 표면이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즉, 어제 생긴 미세 손상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 그 위에 다시 손상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두 번째 변화가 더해집니다. 바로 잇몸의 위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려옵니다. 문제는 내려온 자리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치아에서 가장 약한 뿌리 부위라는 점입니다. 이 부위는 범랑질로 덮여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보호막이 없는 맨살입니다. 이곳을 강한 칫솔질로 문지르면 통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엔 균열과 마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인 치아 문제의 핵심은 충치가 생겼다가 아니라 치아 뿌리가 닳아 없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럼 양치를 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덜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젊을 때와 똑같은 힘, 똑같은 횟수, 똑같은 타이밍으로 양치하면 노인 치아에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한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양치를 더 자주 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인은 양치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죠. 최근에는 점점 후자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상은 강도와 타이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자가진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치할 때 깨끗해질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고 계시지 않나요? 칫솔모가 금방 벌어지지는 않나요?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이미 치아는 매일 조금씩 상처를 입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치과에서 유독 자주 보는 장면, 그리고 치과비 폭탄을 맞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치과 진료실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의자에 앉은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해요. 하루 3번은 꼭 하고 식사 끝나면 바로 닦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 이분은 이미 치아가 많이 닳아있겠구나. 실제로 검사해보면 충치는 거의 없는데 치아 아래쪽이 파여있고 잇몸은 내려가 있으며 찬바람만 스쳐도 얼굴이 굳어질 만큼 시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돈을 아끼지 않고 좋다는 치약을 쓰고 칫솔도 자주 바꾸고 관리에는 정말 성실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실함이 치과비 폭탄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주 보는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깨끗함 강함이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칫솔은 단단해야 하고 치약은 시원해야 하고 양치 후 입안이 개운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닦은 것 같다고 느끼죠. 문제는 치아는 그 개운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강한 마찰, 잦은 자극, 그리고 반복되는 잘못된 타이밍,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치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는 충치 치료가 아닙니다. 치아, 뿌리 손상과 잇몸 퇴축을 동반한 복합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진을 떼어도 다시 시리고 잇몸 치료를 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결국 보철이나 임플란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대부분은 수십 년간 반복된 양치 습관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치과 의사는 노인은 더 철저하게 닦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의사는 노인에게 필요한 건 보호이지 공격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 연구와 임상 경험은 점점 두 번째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치아를 깎아내지 않는 관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양치 후에 개운하다보다 따끔하다, 시리다는 느낌이 먼저 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쓰고 있는 미백치약과 강한 칫솔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약은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특히 미백치약을 꺼내 드시며 이거 쓰면 좀 낫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저는 항상 잠시 멈춰서 설명을 드립니다. 노인 치아에게 미백치약은 약이 아니라 사포가 될 수 있다고요. 미백치약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치아 표면에 붙은 착색을 미세한 입자로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방식입니다. 젊고 두꺼운 범랑지를 가진 치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치아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범랑질은 얇아져 있고 잇몸은 내려가 있으며 가장 약한 뿌리 부분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미백 치약을 쓰면 매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치아를 갈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하얘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오히려 더 노래지고 시림은 심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겉을 깎아내면 속에 노란 상아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백을 할수록 더 누렇게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칫솔의 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드러운 칫솔은 잘 안 닦이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가 단단한 칫솔을 고르죠. 하지만 단단한 칫솔은 노인 치아에게 가장 빠른 파괴 경로입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바로 그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닳게 만듭니다. 치과에서 흔히 보는 V자, U자 모양의 마모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칫솔은 어느 정도 단단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조건 부드러운 칫솔 더하기 가벼운 힘이 노인에게 가장 안전하다는데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자가 점검 하나 해보세요. 지금 쓰는 칫솔 한 달도 안 돼서 벌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힘이 너무 센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노인 치아를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은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덜 깎이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낮에는 멀쩡한 치아가 왜 밤사이에 더 많이 망가지는지 잠버릇과 치아의 관계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괜찮았던 치아가 아침에 일어나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은 양치할 때 따끔거리는 느낌. 이런 경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아는 밤에 가장 혹사당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입안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침분비는 낮보다 크게 줄어들고 입은 마르기 쉬워집니다. 특히 입을 벌리고 자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혀가 마르고 입안이 텁텁한 느낌을 받으시죠. 침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낮에 생긴 작은 손상들이 밤에는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치아는 보호받지 못한 채 긴 시간을 버티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칩니다. 바로 이갈이와 이를 악무는 습관입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수면 중 치아에 가해지는 힘은 식사할 때보다 몇 배나 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체중 100kg에 가까운 압력이 치아에 전달된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 힘이 어디로 집중될까요? 바로 이미 약해진 치아의 목과 뿌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가 아침에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밤에 발생하는 손상은 아무리 낮에 양치를 잘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 치아 관리에서 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인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가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의견이 엇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냐, 저녁이냐. 최근에는 점점 저녁 양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 동안 치아를 덜 손상시키는 것이 다음날까지의 누적 손상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두 번째 생존 규칙은 이것입니다. 저녁 양치는 횟수보다 보호를 목표로 하세요. 부드러운 칫솔, 가벼운 힘, 그리고 가능하다면 불소 함량이 있는 치약으로 치아 표면을 코팅하듯 마무리합니다. 깨끗이 긁어내자가 아니라 밤 동안 덮어주자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침에 턱이 뻐근하거나 치아가 유난히 닿는 느낌이 강하다면 이갈이를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간단한 마우스피스만으로도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짚어볼까요? 이 영상이 부모님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치아는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 들이지 않고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노인 치아 생존 양치 규칙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써먹느냐가
치아 수명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노인 치아에는 단순하지만 정확한 루틴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돈 안 드는 치아 생존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입안은 매우 건조합니다. 이때 바로 양치부터 하지 마세요.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입안을 적셔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밤새 말라있던 점막과 치아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과정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도 바로 칫솔을 들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식후에는 치아가 가장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물로 충분히 헹군 뒤 최소 4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후에 부드러운 칫솔로 힘 빼고 짧게 양치합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외출 중이거나 시간이 없을 때가 많죠. 이럴 때는 억지로 양치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대충 하는 양치가 치아를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점심 후에는 물로 여러 번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자일리톨껌을 잠깐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 분비를 늘려 자연 보호막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저녁입니다. 하루 중 이 시간만큼은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저녁 양치는 깨끗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밤을 안전하게 넘기는 것, 이 목적입니다. 칫솔은 무조건 부드러운 것, 손에 힘을 빼고 치아를 쓸듯이 움직입니다. 이때 잇몸과 치아 경계는 특히 조심합니다. 피가 나지 않게, 시리지 않게. 양치 후에는 치아 거품을 완전히 헹구지 않아도 됩니다. 불소가 남아 밤 동안 치아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5년, 10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로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한 양치보다 지나치지 않은 양치가 노인에게는 훨씬 좋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와 관련해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조언들, 소금, 양치, 전동 칫솔 같은 문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치아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들이 꼭 나옵니다. 소금으로 양치하면 좋다더라. 전동 칫솔이 더 깨끗하다던데요. 입안이 개운해야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 질문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의 상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소금 양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굵은 소금 알갱이는 현미경으로 보면 깨진 유리 조각과 비슷합니다. 이것으로 치아와 잇몸을 문지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계속 생깁니다. 특히 이미 내려간 잇몸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살균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소금의 자극은 노인 잇몸을 더 빨리 후퇴시킬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묽은 소금물로 헹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전동 칫솔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나뉩니다. 전동 칫솔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손목 힘이 약한 분들, 관절이 불편한 분들께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힘보다 실제 마찰력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무심코 쓰다 보면 치아, 목 부분을 빠르게 닳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칫솔을 쓰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누르지 말 것, 그냥 대고 움직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기계가 알아서 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개운함입니다. 멘톨이 강하고 얼얼하고 입안이 차갑게 느껴질수록 깨끗해졌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건강의 신호가 아니라 자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인 치아 관리의 핵심은 항상 같습니다. 더 세게,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 더 보호하는 방향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마음에 남기고 내일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7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약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새로운 기술도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단지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더 열심히, 더 깨끗하게를 목표로 양치를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치아는 노력의 양보다 방식의 차이에 더 민감합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는 칫솔이 아니라 물입니다. 치아가 회복할 시간을 먼저 주세요. 둘째, 미백 치약과 강한 칫솔은 노인 치아의 친구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덜 자극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손상 속도는 크게 느려집니다. 셋째,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는 저녁입니다. 밤 동안 치아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코팅하듯 마무리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치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변화로 시림이 줄고 치과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와서 바꿔도 소용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도 몸의 일부입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7일만 해보세요. 식후 바로 양치하지 않기, 힘 빼고 부드럽게 닦기, 저녁 양치에 가장 신경 쓰기. 이 세 가지만 7일 동안 지켜보세요. 아침에 느껴지는 시림, 입안의 편안함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일 7 챌린지 시작.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은 습관을 훨씬 오래 붙잡아줍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치아는 한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서 의사로, 이야기꾼으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